제 이름은 오원준이고요. 이제 딥 매트릭 러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 인식 모델이나 추천 시스템 또는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붙여서 어떤 사진이 들어갔을 때 이게 뭔지를 분석하는 모델을 만드는 걸 거예요. 그죠? 일단 첫 번째로 모델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파라미터가 많이 생긴다라는 문제가 있겠죠.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사람이 1000만 명만 돼도 사이즈가 얼마나 클지 예상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버피팅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서 있는 이미지 또는 클래스에 대한 모든 사진들,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 얼굴당 4장 뭐 이 정도로 충분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킬 수 없다라는 언더피팅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not generalizable for unseen classes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클래스가 당연히 있겠죠. 뭐 사람이 새로 태어나거나 또는 이미지가 뭐 새로 생성되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인퍼런스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페이스 아이디 하나 해야 되는데 거기서 10,000개짜리 클래시파이어가 붙은 딥러닝 모델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 돌리고 5분 걸려서 락을 풀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냐 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용어가 있어서 그걸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losed set하고 open set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closed set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데이터셋을 아는 겁니다. 클래스도 알고 데이터셋도 알고 그냥 슈퍼바이즈드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셋이라고 예상을 하면 되시고요. 오픈셋은 우리가 트레인에서 전혀 보지 못한 트레인 데이터셋과 디스조인트한 셋. 예를 들면 여기 황상민의 얼굴을 가지고 학습시킨 다음에 제 얼굴을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제 얼굴은 오픈셋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신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데이터셋을 오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셋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 매트릭 러닝이라는 분야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 러닝의 키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바로 푸는 것보다는 이 아이템을 잘 표현하는 익스프레션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해 보자라는 게 이 접근 방식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매트릭 러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해치백이나 SUV는 상당히 유사한 거리에 이렇게 놓고 또 어떻게 보면 뭐 픽업 트럭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유사한 거리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클러스터링이나 또는 뭐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게 같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3가지 메인 주제를 가지고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인풋이 있을 때 이 인풋의 피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델 셀렉션 문제고요. 뭐 두 번째는 그리고 이 피처를 뽑고 나서 이 피처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로스랑 어떤 매저를 정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건 나중에 들으면 이해가 가실 테지만 이 샘플링이라는 걸 또 해야 됩니다. 학습시킬 때. 그래서 샘플링 메소드, 그래서 총 3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매트릭 러닝이라는 분야를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처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인베딩을 만든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인베딩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옛날에는 PCA, 뭐 LDA,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흔히 아는 뭐 CNN, RNN,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임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용어가 좀 혼란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쓸 때는 expression 그리고 embedding, feature, 뭐 hidden representation은 다 같은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들이 이전에 있던 방법론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이 딥러닝의 시작과 함께 급상승한 분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처를 만든다는 게 고차원의 우리 어떤 인풋을 받았을 때 저차원으로 매핑을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256바이 224바이 224를 넣어서 뭐 64 또는 128이라는 저차원의 공간으로 매핑을 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매니폴드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용어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첨언을 하자면 고차원의 데이터를 아우르는 저차원의 어떤 의미 공간이 드러나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숫자 4 같은 경우에는 224바이 224로 원래 표현이 됐던 것이 매니폴드를 러닝을 하면 이렇게 여기 보면 로테이션을 가지고 축을 가지고 이렇게 점점 변화하는 이런 매니폴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의미 관계가 보존이 된다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학습을 할 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릴 거잖아요. 얼굴 인식 같은 걸 구현한다 하면은 황상민과 내 얼굴이 비슷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할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매저하냐 했을 때 그 매저를 저는 매트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매트릭 러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좋은 매트릭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나중에 궁금한 찾아보시고 오늘 우리가 알 거는 그냥 여기 있는 유클리디안 거리랑 코사인 시뮬라리티만 알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시뮬라리티 메저를 가지고 학습을 로스 펑션으로 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로스 펑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거고요. 각각의 로스 펑션이 추구하는 시뮬라리티 메저가 조금씩 다른데 이건 나중에 깊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샘플링 메소드인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 스트럭처, 로스, 그리고 샘플링 메소드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 각각의 오늘 강의에 있는 내용들이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마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트릭 러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본격적인 매트릭 러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살짝 이전에 매트릭 러닝의 시초, 뭐 얼굴 인식 분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맥스 로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뭐냐?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안 된다며. 안 되는 건 맞는데 클래시피케이션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우리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어떤 피처들이 양옆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분류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바이너리로 BC로 풀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물론 이거는 좀 간단한 그림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피처들이 뭔가 뭉쳐있는 듯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뭉쳐있는 듯한 형태를 띠더라. 그럼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노란색을 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했었다면 노란색은 학습할 때만 사용을 하고 이 파란색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스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쉽죠. 우리가 원래 흔히 아는 거니까 그건 쉬운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FC 레이어가 파라미터가 너무 커서 학습시킬 때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면 이게 과연 좋은 인베딩이냐, 좋은 표현이냐라고 했을 때 뒤에서 더 깊게 설명을 하겠지만 좋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배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배워진다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고 싶은 거지 어떤 피처를 배우겠다고 명시적으로 걔네들한테 말해준 게 아니잖아요, 모델들한테. 그래서 약간 그 논문에서는 pray 한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indirect place에서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져라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굿 피처가 뭐냐? 그럼 앞에 있던 그 이상 꽃갈콘 모양처럼 생긴 그런 피처가 아니라 좋은 피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처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풀고 싶은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피처의 자격은 이 세 가지를 잘 풀면 얼굴 인식 분야에서는 적어도 좋은 피처라고 합니다. 클러스터링이 있고 베리피케이션이 있고 레코그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뭐냐 하면 알죠? 클러스터링 그냥 원 동그라미 쳐가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비슷한 것들을 하나의 군직을 묶는 거고, 이 베리피케이션은 뭐냐면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얼굴 인식 페이스 아이디가 베리피케이션이고, 레코그니션은 뭐냐면 비슷한데 약간 CCTV를 예시를 들면 CCTV 보면 걸어가면은 얼굴을 대조를 안 했는데 누군지 그냥 뜨잖아요, 대충. 그런 것들이 레코그니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을 때 걔네들 안에 들어오면 되게 좋단 말이죠. 근데 왼쪽 보면은 이렇게 치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중앙에다가 오른쪽처럼 쳐버리게 되면은 뭔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이거는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특성을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습은 어떤 걸까 하면은 이제 왼쪽 아래처럼 이렇게 생긴 피처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피처의 특성을 사람들이 분석을 했더니 세퍼러블 해야 된다, 그리고 디스크리너블 해야 된다, 그리고 제너럴라이저블 해야 된다. 인데 이 세퍼러블 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왼쪽 아래하고 오른쪽 아래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 클래스 간의 거리가 초록색과 주황색 간의 거리가 오른쪽이 더 넓죠, 그죠? 평균을 내봤을 때 비슷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게 클래스 간의 구분이 잘 되면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 크다라고 해서 세퍼러블 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초록색들 간에는 또 가까이 있죠. 어떤 원형 센트로이드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피처들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 낮은 경우를 디스크리너블 하다라고 부르고, 제너럴라이저블은 뭐냐면 뭐 여기서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초록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으면 그 중간에 약간 갈색 같은 중앙의 색이 클러스터링 되면 잘 배워진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화할 수 있는 거, 우리 보지 않은 색에 대해서 뭔가 인베딩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제너럴라이저블 하다 해서 그 세 가지가 좋은 피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로스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이론은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개선들을 해서 요것도 쓰긴 하는데 저희는 오늘 요거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친숙하고 많이들 접할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다루기 전에 이거를 이제 샴 네트워크라고 한국어로는 읽고 영어로는 사이미즈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명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뭐 심심하시면 읽어보시고,
간단히 말하면 그냥 웨이트가 동일한 같은 모델에 다른 인풋을 두 개 넣고 그 다른 두 개의 인풋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도출하는 게 이 샵 네트워크 모델 구조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모델 두 개 똑같이 쓴다. 그게 샵 네트워크의 중점이고, 사실 모델 자체는 2005년도에 엄청 오래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콘트라스티브 로스라는 거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먼저 보면은 뭐 CNN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구조가 되지만 어떤 뭐 앤드류 응 사진에 대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하나 뽑고 또 다른 앤드류 응 사진에 대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고 그 두 개를 가지고 L2 디스턴스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L2 디스턴스를 비교하고 정답 레이블을 가지고 뭔가 지지고 볶아서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냐? 그래서 중심 생각은 같은 클래스면 L2 거리를 가깝게, 그러니까 L2 거리가 그렇죠. 가깝게 하고 다른 클래스면 L2 거리를 멀게 해주면 어떤 인베딩 공간상에서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물론 이게 L2를 안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써도 됩니다. 그래서 좀 그림적으로 묘사를 해보면 이렇게 이 P가 포지티브 샘플인데 이 포지티브 샘플이 여기 식에서 보면은 한 점으로 모이죠. 그죠? 두 개가 이 P랑 이 P랑 같은 점으로 모이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멀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시면 max 0 그리고 n-dij 이게 0일 때가 네거티브 샘플일 때거든요. 이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네거티브 샘플이 일정 거리 이상으로 벗어나면 더 이상 학습을 시키지 않겠다. 로스 펑션을 0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앤드류용 사진과 앤드류용 사진을 보면 당연히 맞겠죠. 이거 y는 1입니다. 네. 0 맞네요. 0 맞네. 0이고요. 근데 앤드류용과 김승영 교수님의 사진을 보면 y는 1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앤드류용과 어떤 물범 사진을 넣었을 때 y는 1이 나오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밑에 샘플이 훨씬 더 구별하기 쉽겠죠. 근데 우리가 모델이 너무 쉽게 구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배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이 배울 게 없는 걸 계속 배우게 되면 발생하는 게 오버피팅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앤드류용 사진과 물범의 앤드류용이 모여야 되는 점과 이 물범이 있는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 이상이 돼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로스를 0으로 만들어서 학습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맥스 텀을 넣어서 학습을 안 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 소프트맥스 로스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샘플 간의 거리를 우리가 배우죠. 그리고 데이터셋을 생각보다 구축하기가 쉽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너무 빡빡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약간 그리디하다라고 용어를 설명을 하는데, 이 용어가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건 앤드류용 사진이지만 뭐 차를 한다고 해볼게요. 어떤 SUV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뭐 큰 SUV도 있고 뭐 빨간색 SUV도 있고 이런 것들 사이에도 분명히 차이는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식을 따지고 보면 그 두 개는 그냥 같은 점으로만 그냥 모여 보여요. 그죠? 그럼 같은 점들 사이에서는 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진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게 잘 구분되고 오버피팅을 일으키고 뭔가 배울 게 없는 데이터셋인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모르죠. 사실 우리가 뭐 유클리드의 거리에 대해서 뭐 슈퍼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튜닝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고, 그리고 사실 네거티브 샘플 중에서도 이 물범 사진하고 또 앤드류 용씨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범 사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다 마진이 다를 거란 말이죠. 적정. 그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네거티브 샘플이 그럼 만약에 다 밖에서 이 빨간색 영역에서만 생성이 되면 그럼 못 배우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마이닝 기법, 아까 말했던 샘플 마이닝을 통해서 이 흰색 원 안에 들어있는 네거티브 샘플을 또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도 좀 힘들겠죠. 그렇죠? 어떻게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벡터 콜aps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들이 그냥 원래는 골고루 흩뿌려지면서 인트라 베리에이션도 작고 인터 클래스 베리에이션도 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점에 다 모여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너럴라이저블한 그런 프로퍼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하드 샘플 마이닝을 잘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어려운 샘플을 잘 마이닝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또 얼리 스타핑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 매트릭 러닝 해보시면 알겠지만 로스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콘트라스티브 로스 자체는 아니지만 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또 비슷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까는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디스턴스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건 좋다. 근데 직접적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거리를 계산하지 말고 얘네들을 붙인 다음에 또는 어떤 뭐 평균을 내든 어떤 퓨전을 하든 다양한 방법을 한 다음에 다른 모델을 태워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샷이 되긴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콘트라스티브 로스보다는 조금 높은 성능을 발휘를 해요. 사실 어떤 뭐 적용 방법에서 보면 대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용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은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좋은 면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지금 잠깐 디스커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샷 메커니즘, 이렇게 붙여서 하는 메커니즘이 왜 앞에 있는 콘트라스티브 로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여기는 이제 플러스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왜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좀 편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콘트라스티브 로스와 대비해서 이 실용적 어떤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모델이 갖는 디스어드밴티지가 뭘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없다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그러나서 아주 혁신적인, 아마 지금까지도 쓰이죠. 2014년도에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쓰이는 아주 혁신적인 트리플렛 로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아까는 앵커 포지티브, 앵커 네거티브, 이 쌍으로서 데이터셋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앵커 포지티브, 앵커 네거티브 이 세 개의 트리플렛이 하나의 데이터셋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same class, 그러니까 앵커와 포지티브 간의 거리를 일단 계산을 하고 앵커와 네거티브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둘 간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앵커 포지티브의 거리보다 앵커 네거티브의 거리가 멀도록 하면 아까 것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약간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예. 우리가 포지티브한 것끼리는 가까이 있어야 되고 네거티브한 건 멀리 보내야 되니까 그럼 이 상대적인 거리만을 조정해서 우리가 해보자. 이 차를 조정해 보는 방식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인풋을 넣고 이렇게 어떤 방식을 취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직관적이죠, 얘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진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 로스의 장점이 뭐냐? 랭킹 로스입니다. 랭킹 로스라는 게 뭐냐면 아까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했죠. 이게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우리 임의의 라벨을 했죠. 그리디안. 그러면 그게 정확하지 않아도 모델은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점으로 그냥 매핑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트리플렛 로스는 일종의 러닝 트랭크라고 해서 모델 간의 상대적인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절대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이 포지티브가 이 네거티브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정보를 하는 거고 그 정보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하는 어떤 레이블보다는 훨씬 정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앵커 포지티브를 한 점에 굳이 모으지 않아도 상대적인 거리만을 조절하기 때문에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보다 조금 유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논문에서 설명하는 엄청난 세미 하드 마이닝 기법을 엄청나지 않고 사실 간단한데 브릴리언, 그러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그런 마이닝 기법을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세미 하드 마이닝 기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는 이 네거티브 샘플이 마진 이후에만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겠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지티브 샘플과 앵커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그 기준에서 마진만큼 더 있는 것 사이에 있는 애들을 하드 네거티브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경험적인 학습을 시켜봤을 때 이지 네거티브는 당연히 학습이 잘 안 되고 이 하드 네거티브도 로버스트한 학습을 막습니다. 정확히는 이 노이즈가 껴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그렇겠죠. 약간 잘못된 레이블도 있을 수 있고 데이터셋이 이 회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몇 천만 개 될 텐데 좀 이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해보니까 이런 하드 네거티브도 지우고 이지 네거티브도 지우고 세미 하드 네거티브만 사용하는 게 잘 되더라 해서 이런 마이닝 기법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이닝 기법은 근데 그냥 이 식 하나면 끝나요. 맥스 펑션.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근데 단점은 아직 마진은 또 우리가 또 손으로 튜닝을 해줘야 되고 또 아까처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마진을 동일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의 쌍을 형성하려면 포지티브에서 두 개를 뽑고 네거티브에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엄청나죠. 많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치 마이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게 사실 학습을 시켜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하면 10시간 걸릴 걸 효율적으로 배치 마이닝을 하면 1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랜덤언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나중에 하고 싶으시다면 좀 고민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해보면 일단 오프라인 마이닝과 온라인 마이닝 크게 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마이닝은
우리가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부터 앵커,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뽑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뽑는지는 뭐 사실 사람마다 자유고 사실 뽑는 방법은 많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해도 논문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다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온라인 마이닝을 주로 논문에서는 사용들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앵커 포지티브난 그 콘트라스티브 러닝에서 했던 것처럼 앵커 포지티브만 뽑아보자. 그러면 이렇게 AP 이렇게 수많은 마이닝들이 됐겠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다른 포지티브를 얘네들의 네거티브로 써보자 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이닝을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온라인 마이닝을 할 때 이 배치 하드 스트래티지를 쓰느냐, 배치 올 스트래티지를 쓰느냐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배치 하드를 쓰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돌린 요 다른 포지티브 샘플 중에서 가장 하디스트한 거, 근데 세미 하드한 걸로 고르게 됩니다. 하드한 거는 제외시키고. 배치올은 사실 트리플렛 로스는 아니고 엠페어 로스라는 또 다른 뭐 한국인이 개발한 그런 논문인데, 구글 가셨더라고요. 이거 쓰고 이거 혼자 썼어요 논문을. 그거는 이제 다른 네거티브를 그냥 다 평균 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잘 되더라 하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사실 수학적인 해석도 가능한데 이 뒤에 나온 내용과 좀 겹쳐서 그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은 하이퍼스피어 매니폴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건 좀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트리플렛 로스로 가볼게요. 트리플렛 로스에서 우리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H를 뽑았죠. H는 보통 뭐 데이터셋마다 다르지만 뭐 64, 128, 256, 뭐 버트 같은 거는 768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되게 다양하고. 근데 그럼 768의 인베딩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하이퍼 스페이스, 그러니까 매니폴드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죠? 뭐 이상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뭐 개인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Z 스페이스의 모양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스타일견 하면서. 그러면 엄청난 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트리플렛 로스만으로 이 거리만을 이용하잖아요. 정보가 각도 있고 거리도 있고 사실 다양한 정보들이 많은데, 그 적은 정보 그리고 그 마이닝을 하는 게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딱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프로시메이트해서 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부정확하겠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학습이 잘 안 되더라 해서 이 트리플 로스가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매트릭 러닝 계열의 로스들이 학습이 정말 안 되는 걸로 악명이 높아서 이 간과하고 똑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테크닉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이 피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뭐냐면은 뭐 일종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모든 인베딩들을 하나의 하이퍼 스페이스 구에다가 매핑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 안에서 지지고 뽑고 알아서 학습이 되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네. 그리고 요 하이퍼스페이스 매니폴드만을 가정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로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 소프트맥스라고 해서 이런 로스도 있고, 뒤에서 설명할 인프루언시 로스도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설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로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션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얼굴 인식도 있고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도 있고
레커멘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이퍼스페이스 매니폴드를 가정하면 잘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나고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포엔시 로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인포엔시 로스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들어보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들어봤을 텐데. 인포엔시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인포엔시라는 거는 사실 이름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터고 사실 이름에서 유추하기에는 노이즈를 가지고 어떤 추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티메이터 뭐 약간 확률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있는 접근보다는 조금 더 확률에 가까운 접근 방법이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식을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좀 식을 좀 천천히 보고 갈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식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나요? 저기 문승기 씨 이거 식 뭐랑 비슷해 보이죠? 소프트맥스랑 그죠? 소프트맥스랑 비슷해 보이죠? 크로스 엔트로피 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얘의 목표는 이 x랑 x의 포지티브 쌍 사이의 거리의 시밀라리티가 최대화가 되고 얘네들이 작아지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식을 구성을 해서 약간 엔트로피 로스랑 비슷하게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심CLR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심CLR 뭐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서도 쓰였고 클립은 들어보셨죠? 클립도 요겁니다. 클립도 요거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는데 사실 설명이 그냥 이 위에 걸 최대화 밑에 걸 최소화 뭐 이렇게 확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오늘은 약간 이 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왜 매트릭 러닝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일단 이 폼이 좀 특이하죠. 이 로그가 있고 이 썸이 있고 익스포넨셜이 있잖아요. 그죠? 요런 폼을 우리가 로그 썸 익스포넨셜 폼이라고 해서 이 맥스 펑션의 어프록시메이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 학습에서 자주 쓰이는 트릭이라서 뭐 로그썸 exp 트릭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맥스 펑션은 사실 밸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꺾이죠. 컨티뉴어스하지 않죠. 근데 얘는 컨티뉴어스하고요. 그리고 얘로 로스를 구성하게 되면 이게 컨벡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이 동일한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시 증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안 할게요. 증명이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좀 디스커션으로 좀 길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은 건 이게 제가 설명을 해도 되지만 좀 이해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포엔시가 트리플렛 로스보다 잘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로그썸 exp 폼의 형태 그리고 요 식을 사용해서 이게 왜 트리플렛 로스보다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엔시의 식을 어떤 이런 형태로 바꾸고 트리플렛 식을 또는 뭐 이런 형태로 바꾸고 뭐 그런 식의 트릭들을 해가면서 이게 왜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그거는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고 사실 다양한 답이 있고 그거를 한번 디스커션을 해봤으면 좋겠고 뒤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스를 사실 여기서는 인포엔시라고 부르지만 원논문에서는 엔티센트 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엔티센트 로스라고 하면 이게 똑같은 이름이구나라고 알면 되고 그래서 디스커션에서 좀 이따 얘기해 보시면 되고 단점은 템프리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템퍼레이처라는 게 혹시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학습하면서 템퍼레이처 써보셨나요? 아니면 버트 이런 거 할 때 템퍼레이처 스케일링 해서 단어 이런 거 막 뽑을 때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이거를 넣으면은 이 소프트맥스를 넣게 되면 어떤 확률이 극대화가 되거나 극소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값은 더 크도록 만들어주고 작은 값은 더 작도록 만들어져서 확률을 좀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템퍼레이처 스케일링을 통해서 사실 여기서 학습을 더 잘 되게 하도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원논문에서 보면은 이 템퍼레이처 스케일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원래 트리플러스보다 좋아지기도 하고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안 좋기도 해서 이걸 튜닝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디스커션을 하고 사실 여기는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뒤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 러닝 분야라는 게 어디서 사용이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SSL, Self 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래서 Self Supervised Learning에서는 이게 뭐냐? 그런 거죠. 일종의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처럼 우리가 어떤 사물을 잘 이해하는 어떤 인트리직 노리지를 가진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스퍼바이즈드 말고 언스퍼바이즈드 방법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셀프 스퍼바이즈드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심CLR이라는 논문이고요. 거기서 보시면 이 개사진에 대해서 이 개사진을 크롭하고 돌리고 어떤 컬러 지팅을 넣고 하면서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럼 어그멘테이션 된 그 두 쌍은 같은 거, 다른 이미지에서 온 건 다른 거라고 취급을 하면서 걔네들을 가지고 이 인프루언시 로스로 학습을 시킵니다. 네. 레펠, 어트랙트 아까 적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 MLP, CNN 모듈이 얘네들에 대한 지식을 잘 배우더라라는 그런 경험적인 게 있고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인용수도 엄청 높아요. 그리고 NLP로 갈 때가 됐는데 혹시 제가 순서를 안 봐서 버트를 배웠나요? 버트 안 배웠어요? 버트를 안 배웠구나. 버트를 아시나요? 알죠? 네, 안다 알 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돼서 그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젝트를 하실 때 정말 많이 쓸 겁니다. S버트라는 거고, S버트라는 게 어디에 쓰냐 하면은 너무 많은 곳에 써요. 사실 뭐 센텐스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나타내는 모든 분야에 그 S버트가 쓰입니다. 그래서 뭐 프롬프팅 할 때도 S버트를 써서 뭔가 레이턴트를 뽑아야 되고, 라그를 할 때도 뽑아야 되고, 뭐 벡터 DB를 만들 때도 뽑고, 검색 시스템, 뭐 추천 시스템, 모든 분야에서 어떤 텍스트의 정보를 축약하는 임베딩을 만드는 작업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S버트도 매트릭 러닝을 사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샵 네트워크에서는 CNN이나 N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만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버트를 샵 네트워크의 백본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트 뭐 유사한 문장 두 개를 넣고 그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어떤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원샷 클래시피케이션에 보여드렸던 그 모델 구조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센텐스와 센텐스 B 간의 관계, 뭐 이런 유사한 거 아닌가 말고도 다른 관계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 텍스트 임베딩을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쓰실 때 텍스트로 임베딩을 뽑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꼭 S버트를 사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이 매트릭 러닝 분야가 사실 좀 얼굴 인식 분야 이후에 조금 정체되어 있는 듯 하다가 다시 뜬 게 이 멀티모달 때문에 다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쓰느냐 하면은 텍스트 임베딩을 잘 만들겠고 이미지에 대한 임베딩도 우리가 잘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어떻게 하고 싶고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트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두 개 간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떻게 관계를 배울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이걸 배우는 작업을 매트릭 러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이런 게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모달리티에 대한 커넥션을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매트릭 러닝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주자가 클립입니다. 클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누군가가 나중에 세미나에서 설명을 할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잘 학습된 에스버트 어떤 텍스트 인코더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텍스트 인코더는 문장을 어떤 인베딩 공간에 잘 매핑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768의 인베딩 스페이스에 매핑된 텍스트 정보를 이미지와 매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수많은 제목과 이미지 사진을 긁어와요. 그러면은 뭐 사실 구글에 검색하면 많잖아요. 그런 것들 긁어와서 그 이미지를 하나의 앵커로 두고 어떤 이 텍스트 인코더를 뭐 포지티브 내지는 네거티브, 아까 얘기했던 그 온라인 마이닝 기법으로 구성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약간 행렬 같은 구조로 나왔던 그 온라인 배치 마이닝이 여기서 나오는 거랑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텍스트 인코더는 이미 잘 학습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즈를 해놓고 이미지 인코더, 여기 텍스트 인코더의 프로젝션 레이어랑 이미지 인코더의 프로젝션 레이어랑 이미지 인코더만을 학습을 해서 이 두 개의 인베딩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진과 설명이면 같은 공간에 시뮬라리티가 높도록 학습시키는 게 이 클립의 주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고, 일단 질문이 있나요? 디스커션을 하고 설명하는데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질문 없으면 디스커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